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오늘은 그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재 그 상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보시는 화면은 그 기존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코스닥과는 다르게 이 거래소 코스피의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8월 중순, 8월 초부터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연일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역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을 탈환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어떻게 보면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차트 보시면 비슷해요. 약간의 어떤 기울기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 아시겠지만 그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아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기타 이런 종목들만 생각을 하듯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주식을 생각할 때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가장 그 이슈가 된 산업군이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기타 종목들은 크게 생각은 못합니다. 뭐 물론 미국 주식에서도 뭐 보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한국에 투자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고 해도 반도체 사업에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어, 물론 역시 그것들이 상승해야만 우리나라의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수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그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지만 어찌됐건 그 명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그 볼턴을 경질하면서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소프트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인지 아니면 기타 어떤 뭔가 좀 그 내면에 숨겨진 엠바고된 어떤 사실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어찌됐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그 양봉을 좀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다. 그건 코스피와 코스닥 공히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6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보시면 이 65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받고 왔던 이 기존의 이 시세에서 이걸 뚫리면서 급격하게 550포인트까지도 찍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650포인트가 저항이 될 것이고 이걸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700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시장에 있었던 금액들이 안에서 도는 것보다는 뭐 개인이 더 쏟아져 들어올 수는 없으니 기관들이 있는 점을 돈을 좀 펀딩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여러 종목들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인덱스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종목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게 실제로 외국인이건 아니면 겉머리 외국인이건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650선을 탈환하면서 코스닥이 뻗쳐주고 앞서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 주기를 간곡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그 일봉상으로 여러 종목들을 제가 보다가 오늘은 좀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오늘은 그 많은 종목들의 그 산업군이 양봉을 좀 띄웠었는데 코스닥에서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그 산업군 뭐 흥성그룹을 포함해서 뭐 컬러레이 기타 많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 교육 관련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줬는데 사실상 최근에 테마가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얼마 전까지 또 돼지 열병 이슈가 있다가 거기서 대장주였던 이글벳은 또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
스윙으로 며칠 동안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가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수급이 쏠릴 때 하루가 됐건 아니면 몇 시간이 됐건 그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코스닥의 기준으로는 가장 수월하게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일부분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그런 뭐 사안 속에서 한 10종목 정도 9종목이죠. 예, 9종목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시형그룹, 메가MD, 그리고 신규 상장한 이틀 됐죠. 라닉스, 국일재즈, 이글벳, 미스터블루, 로보로보, 흥구석유, 그리고 남선알미늄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홍성그룹은 제가 그냥 뭐 많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이 장기 평선인 300이평선을 계속 못 뚫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역시 이 300이평선을 뚫었다가 밀리면서 딱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치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 그리면서 쳐줬을 때는 저는 이번엔 밀리기보다 한번 강하게 뚫으려고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뭐 우선은 이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완구 뭐 이런 거 제조업체요. 지금 보시면 뭐 완구나 이런 걸 제조하는 업체인데 뭐 사실상 그런 크게 뭐 이슈는 없지만 잠시만요. 이슈는 없지만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장기 평선을 뚫려는 시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강하게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어찌됐건 이 매동상에서 최근에 이제 수요일 동안 이제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매동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강하게 가면 또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3분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시세를 줄 때 세게 끌어올리는 종목이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정도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는 한 번쯤 내일이나 이렇게 강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자금 운용을 몇 종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개별 자금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좀 보여도 좀 아쉽습니다. 종가에 베팅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력이 좀 안 돼서 이 종목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메가MD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고 하면 그쵸? 지켜준다고 하면 상승의 여지가 있고 더 빠지게 되면 한 2,5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밑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양봉을 주고 18%,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힘이 센 종목이네요. 보니까 생각보다 거의 뭐 메가스터디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 종목보다도 강하게 상승하고 이 MD가요.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상당히 뚫기 어려운 자리인데요.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또 이렇게 강하게 한 번 더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도지형이라든지 음봉에 뜰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봉에 제 생각엔요. 이 양봉의 상단을 만약에 지켜주고 내일 마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월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이때의 이 장대 양봉을 뽑아내 주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었고 여기도 이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상단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종목을 리딩하는 주포 입장에서는 상당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림이 많이 좀 보인다. 의도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최소한 주봉상으로도 이 정도까지는 움직이려고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종목도 되게 유심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당히 종목들이 요즘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겹겹이 쌓여서 짓눌렸던 매물대를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려고 준비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잘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닉스 종목은 이틀 됐습니다. 이틀 됐고 제가 사실상 이 종목이
뭐 많이 상승해서 봤는데 뭐 크게 아시겠지만 뭐 요즘 상장하는 종목들 워낙 뭐 강하게 하루 이틀 정도 가다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얘가 공모가가 6,000원이더라고요. 6,000원. 6,000원인데 지금 뭐 9,300원이니까 벌써 어, 몇 프로인가요? 한 1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니군요. 15%가 아니군요. 1.5배니까 50% 정도 상승했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보안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 을 하는 업체인데 어느 정도까지 뭐 갈지 모르겠는데 라닉스가 이제 딱히 이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보통 이틀 3일 정도 가고 쭉 빠지거나 하는데 어, 제 생각에는 신규 상장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되면 또 모르거든요. 상당히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요즘에 잘 가잖아요. 여러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개인들만 사서 어, 매도는 좋진 않은데 혹시나 얘가 한번 더 강하게 들고 올라서 10,000원 정도를 뚫어주는지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일재즈입니다. 국일재즈는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종목의 이 5,000원 정도 선을 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키고 양봉 주고 밀렸어요. 윗꼬리 달긴 했지만 거래량 좀 터지고요. 음, 이렇게 매물대가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방에 뚫기는 어렵겠죠. 근데 여기는 지켜주려는 의도가 좀 보이고요. 윗꼬리를 좀 달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준다고 하면 윗꼬리를 달아도 그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0원을 지키려는 어떤 의도가 주포의 의도가 좀 보이고 5,000원 이상을 계속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이 또 그래픽 관련주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글벳은 이제 이쪽에서 완전 대장이잖아요. 지금 그죠?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싹 나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갔던 거를 얘가 돌파를 했어요. 점상 주고 두 번 상 말고 밀렸죠. 음봉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10,000원이라는 금액대를 또 아시겠지만 뚫고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10,000원을 지금 뚫고 강하게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만큼 빠질만도 해요. 그런데 이제 돼지열병이 완전히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살아는 있거든요. 살아는 있기 때문에 얘가 어, 제 생각에 여기까지 한번 밀린다든가 정말 많이 빠지면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모르겠고 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한 하루에서 이틀 내일 정도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좀 빠졌다 싶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을 들어가서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고점을 만약에 얘를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밀리면서 뚫지 않고 가준다고 하면 그 이상 이 위에서 10,000원대 위에서 이글벳도 놓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내일은 아니고 한 이틀 정도 내일하고 모레 정도 후에는 한 번쯤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보통 급등한 후에는 이틀 정도 강하게 급등한 후에는 이틀에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한번 튀거든요. 그런 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다 전부 다 관종이 좀 넣고 움직이는 걸 오전에 잡는 방향도 괜찮고 아니면 어,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빠지고 눌림목에서 한번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요. 이 캔들하고 이 캔들이 좀 되게 중심적인 캔들이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이 라인 제가 성승해놓은 그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거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얘는 의지가 있습니다. 7,000원 정도는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포의 의지가 보이고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윗꼬리 달렸으나 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더 들어 올릴 수 있다. 근데 그게 9,000원까지 거의 마지노선이겠죠. 여기를 더 뚫고 이상 간다? 그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요. 어, 테마라는 게 돌아가잖아요. 뭐 게임도 그렇고 옛날에 게임 액토즈 소프트 아시나요? 그거 6만 원까지 갔던 거 지금 빌빌대고 만 얼마 있는데
그렇게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빠지는 거는 뭐 금방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차트상으로 완전히 급등해주고 그냥 일자로 쫙 급등해 쫙 빠지고 이런 뭐 옛날에 보면 뭐 엑토주도 있고 그 뭡니까 저기 코디아스 컴바인도 그랬죠. 왜 품절주로 해가지고 막 엄청 날아갔었잖아요. 3만 원 넘어서까지. 어찌됐건 뭐 그런 식의 차트는 아니죠 지금. 치고 버텨주다가 갈자리에서 못 가니까 밀려가지고 다시 한번 치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 9천 원까지는 한번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도 더 빠지나 싶은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어찌됐건 얘도 이 정도까지는 지켜주려고 해요. 5,300원 정도? 좀 더 높게 잡을게요. 이 5,300원이라는 라인이 여기서 지지가 됐고 여기서는 이 차트에 있어서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좀만 좁혀볼게요.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여기는 깨지는 않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지지가 돼서 지켜주고 마찬가지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봉이 좀 길게 뜨고 거래량이 좀 아쉽지만 내일 혹은 월요일에 한번 강하게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길 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마들이 조금씩 힘이 빠져가죠. 이제는 10월달에 있는 AI 정책 관련에 좀 엮여 있는 이 로보로보도 한 번쯤 힘을 쓸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흥구석유 강하게 갔었죠. 이란과의 전쟁 이슈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겠지만 강하게 상승하고 이틀 정도 상승하고 나머지 이틀은 조정받는다. 혹은 3일까지도 받는다. 근데 전형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이틀 조정받았어요. 도지형이 있습니다. 도지형. 도지형이 뭐냐? 이렇게 십자가. 도지형이 뜨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도지형을 얘기할 때는요. 이 하늘 위에서 쭉 올라가다 도지형이 뜨면 그거는 뭐라고 하나요? 그 교수형이라 그래서 제가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변곡이 돼서 떨어진다고 보고요. 빠지는 상태에서 도지를 만들어주면 걔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도지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주로 이런 상태라고 하면 한 번쯤 내일쯤은 이렇게 뭐 조금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고 저는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좀 멈추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라인이 정확하게 이제 얘가 오늘은 우이평선을 찍고 올라와서 도정이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도 남선알미늄입니다. 남선알미늄은 얘가 상당히 좀 기준이 되는 예요. 이 봉이 스탠다드 캔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얘 상단 하단, 얘 하단을 깨지 않으면서 박스권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박스권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좀 가고 있고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여기를 이제 어쨌든 저항으로 삼고 있었는데 얘를 뚫면서 올라갔고 이 캔들의 상단인 이 부분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세요. 이 지지선이자 저항선 얘가 한 3,000 뭐 한 700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지키면서 요 안에서 놀거나 이거를 지키면서 요 안에서 좀 놀다가 강하게 시세가 나와서 전고점인 여기를 한번 다시 터치를 해주면서 가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선알미늄은 뭐 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 관련주잖아요. 이낙연 총리 관련주고 KNN이나 혹은 디지털조선은 홍정욱 관련주고 뭐 최근에 조국 관련주가 있었죠. 화천기계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이슈가 계속 안 좋은 이슈가 터지면서 많이 지금 깔리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조국 관련주가 빠지고 한다면 이 민주당 쪽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좌파 쪽에서는 이낙연 총리만이 살아남았다라고 뭐 혹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 매스컴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시세를 주면서 갈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가는 종목이니까요. 근데 어, 무조건적으로 뭐 믿고 뭐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딱히 뭐가 안 보여요. 딱히 여기를 과연 뚫을 수 있느냐가 되게 관건인데 그건 사실 모릅니다. 아무도. 주식이란 건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확답할 수 없잖아요. 주식이란 건 그렇다라고 추측하고 대응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쨌든 정책적인 이슈를 엮여있는 종목이고 지금 여기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오늘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재밌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빠질 것 같은데 튀고 가고 뭐 다른 테마가 붙어서 막 움직이고 되게 복잡하고 재밌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하는 이유는 직장인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저고요. 근데 그만큼 열매를 땄을 땐 달콤하나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계좌관리를 하면서 마이너스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 받아들여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매매에 적용하고 레벨업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쩐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